여기는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이 무조건 유리해요. 어느 학과든. 시스템에 맞춰서 그냥 너 여기 정도 쓸 수 있대 이렇게 말씀해주지 마시고 직접 좀 모집 영화 찾아가면서 조금 고생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입시 걸주는 여자의 학원장 교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운영하는 창의조력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학원장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대치동 학원장님들을 떠나서 사실 최근에는 인천이나 수원, 그 다음에 울산, 창원 그쪽 등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영상이 나가게 되면 제일 인기가 있는 건 학원장 교육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름 어그로를 좀 끌어보려고 A대학, B대학 둘 다 보면 어디 갈래 이런 영상들을 올렸는데요. 아마 좀 최근에 학생들이 이제 수시 발표가 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나가는 학원장 교육 영상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일단 저는 계속 교육을 진행해보고 편집자분이 최대한 재밌게 편집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장학금 수혜율이 굉장히 높죠? 60.7%라고 하네요. 학생 1인당 장학금이 이렇게 많이 배정이 돼 있고 등록금이 애초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국립대학에서 취업률은 2위라고 하네요. 저는 공주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공주대가 이렇게 전경이 나오는데요. 겨울에 찍어가지고 일단 3개 캠퍼스, 7개 단과대학, 8개 대학원을 다 갖춘 국립종합대학교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는 예전에 공주의 천안 캠퍼스나 예산 캠퍼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막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천안 캠퍼스랑 예산 캠퍼스를 잘 구별하시고 본인이 어디에서 수업을 하게 될지 확인하시고요. 공주대의 입결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국립종합대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공주대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은 이제 재직자 전형은 학종 스타일로 선발을 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런 학종 스타일도 재직자 전형에 한해서는 생기부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를 잘 쓰라는 얘기고요. 예전에 이제 이런 전형으로 자소를 좀 부탁하고 어학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제가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통계에 완전히 몰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쪽에 배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형 요약과 주요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와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른 데랑 좀 다르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딱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주요 사항 위주로 살펴보고 최대한 많이 컷을 할게요. 자, 일단 여기는 우리 대학 정시가군에서 1회 지원 가능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전 모집 단위 교차 지원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성적을 100분위 점수로 반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100분위가 유리하다,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죠,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유리도 분석이라는 시스템을 짰다는 거죠. 유리도 분석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100분위가 더 유리하다, 어떤 학생은 표준 편차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워낙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시스템 오류에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올해는 아예 가채점검 세팅 없앴잖아요. 그래서 가채점검 세팅 없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12월 4일에 오픈되는 정식 컨설팅부터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정식 컨설팅은 이제 100명 선착순 마감인데 현재 벌써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예약은 거의 다 찬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정시 가군으로 다 지금 바꿨어요. 작년에는 자연과학대학이랑 국제학부가 나군에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암기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아예 간단하게 그냥 공주대는 가군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체적으로 농어촌이라든가 특성화고졸 이런 쪽으로 다 바꿔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수능은 보시면 영어의 그 급간차가 커졌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하니 기존에는 한 2등급이면 2점 감점이었는데 이제 5점 감점으로 그다음에 3등급까지 4점 감점이었는데 12점 감점으로 급간차 늘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어의 실반영 비중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해서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에는 제가 영어 좀 못 본 학생들 공주대 많이 지원시켰는데 올해는 공주대가 영어 못한 학생을 좀 안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영어가 너무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배제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3등급까지가 공주대를 쓸만하고 4등급부터는 감점이 굉장히 크니까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직자 전형은 예전에 면접 100%에서 이제 서류평가 70에 면접 30으로 자소서를 제출하라는 건데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고교 졸업 유형, 학력 유형에 따른 전형별 지원 자격 대상자를 살펴볼 건데요. 일반고 졸업자는 우리가 크게 검토할 게 없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 예정자는 농어촌 학생 전형을 쓸 수 없다는 점, 마이스터고도 역시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없다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이런 거는 저희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컨설턴트들은 이때 상황에 맞춰서 조회를 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한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건 꼭 암기해주세요.
왜냐면 그걸 암기를 토대로 다른 이제 더 심화 과정을 저희가 배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군만 이제 선발하니까 우리 암기하기는 더 쉬워졌다 그랬죠? 공주대는 어디서 뽑는다? 가군에서. 전부 다 가군. 공주대 하면 뭐예요? 사범대학이잖아요. 원래는 그냥 사범대학 위주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죠. 자, 전체적으로 다 교육이란 단어가 붙어있고 제가 좀 신선하게 느꼈던 건 상업정보교육과였어요. 좀 신선한 학과들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헌정보교육과는 뭐 그렇게 신선하진 않지만 이 상업정보교육과가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보시면 이 은미체도 많이 뽑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실 취업이 너무 안 되죠. 그건 솔직하게 감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범대를 제외하고 이제 이렇게 인문사회과학대학이 있는데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는 교직과정 설치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고 중어중문학과랑 관광학부가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구나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직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특히나 공주대처럼 사범 위주로 하는 학과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많지는 않아요. 학과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인원수는 좀 넉넉한 편이죠. 그리고 간호보건대학이 잘 돼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간호교육 인증이 되어 있고요. 또 간호학과 인원수도 지금 많은 편이니까 감안해서 지원하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예술대학이 잘 돼 있고 퍼니처 디자인 전공, 세라믹 디자인 전공 이렇게 세부로 나눠놨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신선했던 건 카툰 코믹스라든가 애니메이션 전공도 이제 정확하게 네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사실 이게 약간 4년제 대학의 명칭치곤 조금 아쉽지 않나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입학처에서도 고려를 하겠죠. 자, 이제 여기가 우리 아까까지 봤던 게 공주 캠퍼스였고요. 지금부터 천안 캠퍼스인데요. 천안 캠퍼스는 주로 공과대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 대학교가 사실은 천안 캠퍼스에 그 공과대학이 잘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예산 캠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대는 전부 모든 학과가 공주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한 학과가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거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실 때 힘든 게 뭐냐면 어머니들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약간 그래요? 그 대학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막막해요. 왜냐면 제가 내비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뭐 74분 국도를 타고 몇 분 지나가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친절하게 네이버 지도를 켜서 검색을 해서 루트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속 편하세요. 다 외울 순 없죠. 대신에 어쨌든 공과대학은 공주대에서 천안에 캠퍼스가 위치해 있다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대화가 꼬이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어머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애는 천안인데는 절대 안 보낼 거예요. 근데 공주대는 좋대. 지방거점 국립대니까. 이 공주대의 공과대학은 천안 캠퍼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여러분들이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분은 공주대 너무 좋다고 받아가셨는데 왜 공주가 아니라 천안이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가 나눠지는 경우에는 꼭 이 학과는 어느 캠퍼스에 소속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를 컨설팅에서 말해주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진학사든 UA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해주세요. 왜냐면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부, 건설환경공학 등등 많이 있죠. 교직과정 설치 여부가 지금 동그라미 나오는데 오히려 교직과정이 설치가 안 된 학과가 더 적은 편이에요. 그죠? 컴퓨터공학은 있고 소프트웨어는 없고 이런 것들은 암기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물어보시면 설명은 해주시되 사실 1시간 안에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상담은 굉장히 통계적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맥락을 그려가지고 분별로 한 2개 정도에 대해서 좀 전략을 짜 그 다음에 학생이 좀 궁금해하는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검색해서 확인을 해주는 정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 막 컨설팅 일들을 10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목이 나중에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엄마가 이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에서 몇 분이나 걸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친절하게 집이 어디세요? 하고 검색하고 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천안 공과대학이네 해서 클릭해가지고 길찾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학과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사실 컨설팅의 효율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시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내 점수를 가지고 가장 잘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기에도 시간이 좀 빠듯해요. 미리 선분석을 하고 해도 빠듯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은 조금 삼가주시면 더 좋은 통계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산 캠퍼스는 산업과학대학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산업과학대학 같은 느낌을 받죠. 산림자원학과랑 조경학과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지만 교직이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 보시면요. 아까 제가 되게 많네요 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전체 인원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군에서 실제 선발한 학생들은 적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학생들 다 수시로 뽑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시 플러스 정시라고 돼 있는데 수시 2월 인원들이 조금씩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공주대는 작년보다 더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자, 3명씩밖에 안 뽑잖아요. 해서 508명에서 114명이면요. 약 20%밖에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공주대가 사실은
그 정시 위주에서 수시 위주로 바꾼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범대학은 너무 세다. 사범대학인데 총 인원수가 이런데 이쪽에서만 많이 붙죠.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쪽이 지금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수시 쪽으로 인원을 좀 적게 빼놓고 정시에 혹시나 너네 점수 좀 모자라지 않니? 이쪽을 써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죠? 자, 그리고 가군이 있고 영어, 중어, 불문 중 나와 있는데 경제통상학부만 좀 많이 뽑죠.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경영학과를 30명이나 재직자 전형 선발하는데 재직자 전형은요 컨설팅 받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재직자 전형 전문이기도 하고 일단 들어오면 다 100% 합격을 시키긴 했지만요. 그건 제가 잘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인원수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이 안 맞아요. 재직자 전형에서 대학 가겠다는 사람들은 적은데 인원수는 되게 많이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많이 빼는지 아세요? 지원금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는 기준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빼놨다고 지원금 많이 주면 됩니까? 애초에 학생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줘야 그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 생활체육지도학과도 그 12명이나 선발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별표는 지금 용어촌 전형이 이게 특성화 고교 졸업자 이게 재직자 전형이에요. 재직자는 아까 경영 그쪽으로만 뽑는다 30명 기억하시면 되겠고 보시면 예술대학에도 많이 뽑습니다. 조형 디자인 학부를 21명에서 선발하니까요. 이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천안에 있는 공과대학인 공주대학교의 캠퍼스들 보시면 그래도 조금 인원수가 아까 봤던 3명, 4명보다는 나아요. 기계자동차공학부 25명 이것도 작년에 컨설팅 해드렸던 케이스인데요. 작년보다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가군의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애들이 적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 경쟁률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거르라고 했죠. 일단 인원수 자체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경쟁률이 안 낮아집니다. 진짜예요.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 캠퍼스랑 천안 캠퍼스 그리고 공주 캠퍼스 3개를 잘 구별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6시에 마감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반영 비중이죠. 이걸 살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야, 이거 반영 비율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거지같이 잘라놨다고 생각해요. 반영 비율 뭐 15점 이런 거 외울 수 있어요? 저는 못 외웁니다. 그냥 만점제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범대학은 수능의 면접을 봐요. 그래서 이것도 면접을 좀 도와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제가 진행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일단 저한테 만약에 그 수시지원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면 요거는 물어는 보세요. 그러면 제가 저희 회사의 직원 다른 분이랑 배정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직접 면접 컨설팅을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는 통계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정식 컨설팅 하는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는 아까 인원수도 많았는데 면접도 보고 실기도 본다. 이거 까다롭죠. 그래서 1000점 만점째로 환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유리도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인문사회, 자연과학, 간호보건, 공과, 산업과학대학은요 그냥 수능으로 사범대학만 면접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생활체육지도학과는 수능이 50%만 들어가고 실기가 50%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작년에 문의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문의만 할 뿐이지 이거 컨설턴트 입장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문의만 할 뿐이지 여기를 그때 가서 갑자기 전혀 모르던 학과를 막 준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에서 문의를 받더라도 그 부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미리 준비한 학생들이나 실기를 하는 거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기를 해도 좀 어려울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게 맞는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성적 반영 방법을 잘 살펴보세요. 자, 요건 이제 외워야죠. 3, 3, 2, 2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국, 영, 수 순서로 외우고요. 저는 국수, 영 순서로 외우거든요. 국수, 영 순서로 외우고 왜냐면 그게 시험 보는 순서니까 실제로 이제 영어를 이쪽에 빼놓는 데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입력할 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적인 실수를 설명해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 다 만들어진 다음에 프로그램 확인하는데 항상 그분도 저랑 같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이제 배치를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에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 국영수니까 33, 20, 20. 그럼 틀려버리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우리가 표를 짰고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입력을 30, 20, 30, 2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 20, 30, 20으로 안내를 하신 게 맞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어마어마한 바로 가형 응시자의 25% 가산점입니다. 솔직히 이거는요 그냥 가형 아니면 죽어라 이거죠. 거기다 과탐 두 과목 응시했으면 10% 13%예요. 수학 가형이 아니다. 그럼 떨어집니다. 수학 가형이 아니면 떨어져요. 그리고 수학 가형이 아니면서 사탐을 보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과탐만 보는 경우 그래도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25%는 넘길 수가 없는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억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고려대 세종이랑 다른 점은 뭐예요? 여기는 제2외국어나 한문을 탐구한 과목과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그램 짤 때 이 친구의 탐구가 입력을 해놓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게 탐구가 더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고쳐주는 거죠. 거기에 맞게 점수를 유리하게 짜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자연계에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0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영어가 다 30이에요.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있어요? 우리 앞에서 뭐 봤어요? 영어의 극간차가 커졌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영어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극간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여기는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이 무조건 유리해요. 어느 학과든. 그리고 영어를 잘 봐야 되고요. 가형 응시여야 되고요. 가탄 두 과목 응시여야 돼요. 문과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문과 학생들에게 교차 지원이 되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돼요. 면접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사범대학만 면접 보는 거였고 그 안에 내용은 다 나와 있고 제가 이것도 많은 도움 줘서 사실 제가 도움 준 친구들은 다 합격을 하긴 했는데 진짜 준비시켜줄 때 좀 까다롭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나온 질문을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너무 어렵죠? 추상적인 질문이 나와서 저는 이걸 준비해 주는데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준비를 해준 학생들은 저는 다 합격이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정시 수능 반영 방법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여기는 수능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영어는 이제 대학별 변환 점수가 들어가는데 제가 대학별 그 급간이 커졌다. 그래서 영어가 깎인 경우는 영어의 실반영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다. 그리고 수학 가형은 무려 25%의 폭탄 가산점을 과탄 두 과목 응시자에게도 역시 13%의 가산점을 준다. 요거를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수 영탐으로 순서를 해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입력하실 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순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영어는 모든 학과에서 단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수월하겠죠. 수능 영어의 반영 방법은 어떻습니까? 수능 영어는 보시다시피 이 극간이 계속 커졌다는 점을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등급은 100점 만점에 3점밖에 안 주네요.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30%니까 전 과목 모두 1등급 받아도 영어를 9등급 받은 학생은 공주대 절대로 합격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예를 들어 9등급에 65점 배정하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럼 그 학교는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면 여기 수학 가형 또는 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의 수학 가형 또는 나형이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공주대에 내가 수학 가형을 보고 그 다음에 과탐을 봤어요. 그런데 인문사회로 지원하고 싶어. 그럼 나는 가형 지원자로서 가형 가산점 25%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탐 가산점 13%도 받고. 그러니까 인문사회계를 지원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형이다.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했다. 그럼 공주대를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점수가 약간 중위권이라는 전제하에서요.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 불합격 처리합니다. 제2외국어 한문 탐구를 한 과목 대체 가능한 것으로서 필수 응시는 아닙니다. 근데 뭐 응시해가지고 점수가 좋으면 좋으니까 일단 한번 응시는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가형 응시자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학교육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무조건 25%를 더 줍니다. 이건 100분위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표준 점수는 가형이 원래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00분위 점수는 가형이 원래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가산점이 없는 경우에서 100분위를 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분위를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나형을 했을 때 100분위가 약 한 80 정도 나올 텐데 가형으로 해가지고 100분위가 65다. 뭐 좀 계산하기 쉽게 해서 70이다. 그러면 10에 25%를 가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약 한 뭐 10 몇 점 정도 가산이 돼서 한 85가 좀 넘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가산점 적용 만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점수까지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위 점수가 내가 가형 응시인데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야. 뭐 거의 다 맞아가지고 100%의 100분위에 들었다. 그럼 이 친구의 가산점은 125점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학교별로 다 봐야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기가 컨설턴트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이 일이 몰렸을 때 저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것도 도와준 거지만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유리도를 거의 못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시스템에 맞춰서 그냥 너 여기 정도 쓸 수 있대 이렇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 직접 좀 모집영화 찾아가면서 조금 고생을 해주세요. 그때 조금만 고생해주면 학생의 학교들의 레벨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요 그 적용 범위 보니까 아시겠죠? 과탐으로 했을 때 이 두 개를 다 각각 25%를 가산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낸다 보시면 되겠죠? 재밌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시스템을 잘 짰고 저희가 사실 다른 데 거를 써서 그거를 수정한 방향으로 했으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기존의 단점들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세종을 공주대학교까지 오늘 차시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네, 내일부터는 또 다른 학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네, 학원장님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 통계적인 분석을
직접 하시는 거는 무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식 컨설팅을 체계적인 센터에서 꼭 받으시길 바라고, 저한테 교육 받으시는 학원장님들도 다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대신에 저희가 구축한 오래되고 또 노하우가 쌓인 그 시스템을 믿지만 타 회사의 시스템은 분석해본 결과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원래 통계를 믿어라라는 주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회사의 통계를 활용하시는 분들에서 진행하신 그 지원 전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믿을만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